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경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한국은 공휴일이었죠. 6월 6일. 그런데 필리핀도 오늘 공휴일이었더라고요. 이게 그 외국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인데 공휴일인 거를 갖다가 모르고 지나갔다. 그래서 오늘도 서류를 공정할 게 있어 갖고 노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 필리핀은 의외로 서류 그 요구사항이 공증을 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갖고 직원한테 야 이것 좀 가갖고 노타리 좀 해갖고 와라 그랬더니 오늘 공휴일인데요 다 닫았는데요. 그런 해프닝이 가끔 일어납니다. 예, 어쨌든 예, 여러분 잘 쉬었죠.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애플민트님 오르신 말씀 블루마운틴 대표님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썸네일 한동훈만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예, 한동훈만 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우리가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두 사람 얼굴 마주보게 했습니다.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열정님 현충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 네. 자 이재명 이와 그러니까 이재명과는 수위 조절이 필요하고 친윤 청사는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지금 시국이 그런 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뭐 그 경영학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말 재원이 엄청나게 많아 갖고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뭐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그게 국가든 회사건 개인이건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돈도 한정이 돼 있고 맨파워도 한정이 돼 있고 능력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고 항상 1개 내지 2 개를 먼저 선택하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뭐 경영이나 성공에 관한 그런 책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을 해라." 여러 가지를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잘 선택해 갖고 거기 집중해서 해결하고 그다음 걸로 또 선택을 해 갖고 또 집중해서 해결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더군다나 한동훈은 지금 마이너 그룹입니다. 아직도 국힘에서 친윤들은 메저리티고요. 한동훈은 지금 그룹은 뭐 16명? 뭐 많게 잡으면 요새 언론에는 뭐 20명까지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어쨌든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건 1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6명이 여기서 108명 중에 16명 빼면 몇 명이 남았어요? 92명이 남지 않습니까? 92명하고 16명은 잽이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82명이 남나?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선을 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재명과의 전쟁은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재명까지 또 전선을 벌려놓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재명도 제대로 전쟁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친윤을 갖다 제대로 내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뭘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이재명보다는 친윤 청산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영화님, 맞는 말씀. 예,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명화님, 사필규 형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명화님, 한동훈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겠어요. 이재명을 너무 공격하는 것도 자제하면 좋겠어요. 혼자만 미움받아요. 오늘도 뭐 페이스북에 장문을 썼던데, 그것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한동훈도 스스로가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좀 떠나지 말아 달라.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 달라. 떠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도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를 명확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라방 안 하잖아요. 라방 안 하고 굉장히 그 신중 모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그걸 정중동이라고 그러죠. 고요한 가운데 사사삭 움직이는 지금 정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스탠스가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스탠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희망이 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동훈 좀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오늘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재명이 아직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못했다. 지금 3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 되도록 통화를 못했다는 거는 좀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전 전례를 보면 대개 당일날, 당선된 당일날 그냥 즉각적으로 그래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 대통령하고 3일이 지났으면 이제 내일이면 또 4일이잖아요. 4일째 넘어가잖아. 근데 아직도 오리무중이야. 내일 통화한다는 보장도 없어. 언제 통화할지를 몰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쓴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뭐 이재명을 공격하는 어떤 빌미를 준 것도 결국은 따져보면은 이 트럼프와의 통화 이게 아직 안 됐다. 지금 뭐 공식적인 발표는 뭐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통화 일정 조율 중 국무회의 등 현안을 들이 밀려 있어서 본격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보세요. 국무회의가 중요합니까? 트럼프하고 통화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비중을 갖다가 둘을 갖다가 트럼프의 비중과 국무회의 비중을 놓고 견줄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첫날 대통령 축하식 뭐 그런 거 하는데 누가 안 왔다? 주한 미군 대사가 안 왔다. 그리고 주한 미군 총사령관이 안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쪽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초대 자체를 갖다가 안 해갖고 참석 안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대를 했지만 그 미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참석 안 한 경우가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언론에서는 지금 그걸 밝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설사 초대를 했어도요. 안 온단 말이지. 아니 지금 대통령이 버팅기고 있는데 주한 미국 대사가 뭐 거기 가갖고 쫄래쫄래 가갖고 설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이게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컨펌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 무슨 행사에 주한 미국 대사가 뭐 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미국에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의 간장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친중친중 그래도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대통령하고도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뭐 친중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미국을 갖다 무자로 이렇게 똑 잘라버리고 야 미군 다 철수해버려라. 앞으로 너희하고 안 놀아. 안 놀아 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우리 동지다 뭐 중국하고 동지다 하고 그 대한민국에다가 적색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장 혁명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나죠. 아니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이번에 계엄이 실패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전두환 때는 왜 계엄이 성공했는지 아세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국민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환 시대 때 계엄이 성공한 건 왜 그러느냐? 그때는 이 국민들이요. 자유라는 거를 갖다가 못 느끼고 살았어요. 물론 자유롭게 살긴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통제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자기 멋대로 살지는 않았단 말이야. 뭐 자기 멋대로도 누가 잡아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일상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금방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지금 한통령의 시청자분이 제 나이대하고 좀 비슷한 연배가 많으시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희 누님들이 오늘 한통령 그 단톡방에다가 주리키 님이 여행 갔다 와 갖고 뭔가 생각이 정리가 됐는지 저를 갖다가 분석한다 그래 갖고 이렇게 제가 "어땠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막 무슨 뭐 부잣집의 뭐 막내 아들의 무슨 뭐 MBA를 어떻게 해 갖고 누님들이 다 챙겨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 갖고 구구절절히 재미난 글을 갖다가 썼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제 누님이 네 분이 계세요. 위로 다 누님이죠.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장발. 예. 남자들은 대학생들 다 머리를 갖다가 여기 어깨까지 오도록 다 이렇게 기르고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자는 미니스커트. 그 미니스커트를 처음에 유행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윤복희 씨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윤복희 씨가 뭐 온누리교회 교인인가 뭐 그래 갖고 제가 그 행사를 할 때 가끔 봤습니다. 윤복희 씨를. 정말 이 호리호리해요. 호리하다 보는 그냥 삐쩍 말랐다고 그래야 되나? 평생 살찐 걸 못 봤어요, 윤복희 씨가. 그래 갖고 윤복희 씨가 맨 처음에 미니스커트라는 걸 갖다가 한국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소개하자마자 온 여성들이 다 미니스커트를 입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뭐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40 대, 50 대, 60대 아줌마들까지 다 미니스커트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게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그때 경찰들이요. 그 미니스커트하고 장발을 갖다가 단속한다고 그래 갖고 30 센티 자를 갖고 다녔어요. 예. 혹시 그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래 갖고 딱 지나가다가 "치마가 너무 짧다." 그럼 무릎 위로 몇 센티 이렇게 재요. 딱 이렇게 재요. 무릎 위로 몇 센티 딱 재 갖고 그래 갖고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범죄라고 그래 갖고 파출소로 데려갔어요. 지역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로 데려갔어요. 남자들이 장발이 있잖아요. 장발이 뭐 귀를 가리고 뭐 이렇게 어깨까지 뭐 머리가 넘어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경범죄 그게 죄인 거야. 그러니까 가벼운 죄는 죄지만 경범죄는 죄는 죄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갖고 가 갖고 머리를 갖다가 뭐 바리깡으로 깎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롭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게 100%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뭐 짧은 치마를 갖다가 아니 지금은요. 여러분 짧은 치마 입는다고 그래 갖고 누가 잡아갑니까? 잡아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잡아가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강남이 있잖아요. 강남에 저녁에 그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뒷골목에 인제 강남에도 뭐 이렇게 노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유흥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데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 여자들이요. 이 치마가 짧다 못해 갖고 팬티를 보여주고 다녀요. 실적으로. 그거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짧게 입어요. 팬티가 보일 정도로 짧게 입어도 경찰이 잡아가길 합니까? 뭐 그 사람이 경범죄라고 그래 갖고 벌금을 맞길 합니까?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 때에는 그래도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제력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땡크로 갔다가 전두환이 밀었을 때 그게 먹힐 수 있었던 게 그냥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억셉트한 거죠.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그 통제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억셉트했지만 만약에 지금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 갖고 미국을 갖다가 그냥 무자르시 툭 잘라 버리고 여기다가 붉은 깃발 꽂고 "앞으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안 놉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북한하고만 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자유의 그 맛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는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이미 30 년, 40 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그 자식들은 더하죠. 예? 여러분 뭐 아들, 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어려워요. 자식 대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 혹시 꼰대 소리나 듣지 않을까? 혹시 그래 갖고 '와 아빠는 완전 구닥다리야. 꼰대야. 더 이상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런 얘기나 듣지 않을까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그래 눈치 보면서 대화하는 게 지금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신세대 아이들한테 깃발을 딱 꽂고 군홧발로 누르려고 그런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착각과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탱크 밀어붙이고 군대 풀어갖고 누르면 그게 장악이 될 줄 알았던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죽는 한이 있어도 탱크에 그게 깔리겠습니까? 지금 정서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마음이 뭐 중국이 좋고 북한이 좋고 뭐 아무리 그래도 일단 표면상으로는 이게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 유지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제일 큰 미션은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몰표를 한 인기는요. 50% 그거는 다 그거 뭐예요? 극좌와 뭐 무슨 개딸과 이런 쪽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50%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반쪽짜리 정부를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5천만 명 국민인데 2,500만 명만 내새끼고 2,500만 명은 적군입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5년을 통치할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인기를 얻어야 돼요. 반드시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뭐예요? 이거는 뭐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예요? 그 애꿎은 김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밥 먹으면서 국무회의를 했다. 아니, 국무회의를 해도요, 요즘은 그냥 도시락을 시켜도 얼마나 도시락, 한솥 도시락, 뭐 5천 원짜리는 별로 그렇지만 한솥 도시락도 2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시락 시키고 뭐 주변에서 웬만한 해도 도시락 하면 푸짐하게 하는데 굳이 그 김밥을 갖다가 시켜가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 게 왜 그러겠어요?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 괜찮은 대통령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의 미션은 뭐냐?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무조건 트럼프하고 통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협상가라고 그랬습니다. 비즈니스맨이고 협상가. 자기가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언제 통화를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갔고 그렇게 이재명이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뭐냐? 한동훈 대표는 원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이제 구구절절히 글을 썼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내용이 좋아 갖고 한번 전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3시간 전 동맹 외교의 첫 단추 제대로 꿰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다 여기에서 나온 거래. 트럼프가 너무너무 지금 약점을 잘 쥐고 있다는 거지. 이재명의 약점을 너무 잘 쥐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공격 포인트예요, 지금은. 모든 그 보수 쪽에서 공격 포인트는 왜 트럼프가 아직도 통화를 안 하고 있느냐가 공격 포인트.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공격 포인트죠.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 즉각 통화한 전례를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진언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했죠.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지연 이상으로 새 정부 인선과 노선이 우려됩니다.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모두 실패한 해표 정책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외교 안보 라인 세대 교체는커녕 실패한 과거로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렵습니다. 특히 이종석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목 방미 인사로 지목된 인물로 한중 관계를 미국 캐나다 관계에 비교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일기가 경악했던 2019년 지소미아 파기 논란 중심에 섰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장관급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파트너들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의식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같은 인선으로 우방국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방향도 초반부터 불안합니다. 오늘 24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때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나토 회의엔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인도 태평양 안보의 대서양 안보는 불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유럽의 안보가 흔들리면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우선주의 전략 역시 고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가 중러의 눈치를 보며 국제안보 이슈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야 대만 정책을 정하겠다는 발언도 같은 연장성에 있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상업공조를 등한시한다고 해서 북중러의 결속이 느슨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그 틈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전략적인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불확실하게 만들 뿐입니다.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실용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 선명성입니다. 가치와 원칙 위에서 외교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만 한미 동맹도 글로벌 리더십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정말 깔끔한 문장으로 현실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인선에서 하나 그러면 정동영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갖고 통일부 장관 맡는다는 거죠.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동영일까요? 여러분, 이 좌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보훈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그동안 이제 자기를 갖다가 밀어준 사람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우파들은 별로 그런 보상이 없어요. 뭐 한동훈 어디 보상해 줍니까? 그냥 능력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능력에 맞게 쓴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한테 뭐 아무리 아부하고 그래도 무슨 보상이나 뭐 그래 이빨도 안 들어가죠. 근데 좌파들은 달라요. 그럼 정동영이 그 나이도 많고 완전 올드보이인데 왜 통일부 장관? 그거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이 뭐 통일부 장관 역량이 돼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이재명의 정치의 출발점이 정동영인 거 아세요? 예. 정동영의 팬클럽 회장인가? 이재명의 정치 출발을 그렇게 했거든요. 정동영계로.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준 내가 정치를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정동영의 무슨 뭐 팬클럽 회장인가 뭔가 그렇게 막 쫓아다니던 그 시절부터 나를 갖다가 지켜봐주고 밀어준 정동영.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내가 은퇴하기 전에 정동영 나이가 엄청 많잖아. 예. 은퇴하기 전에 그래도 장관 자리 하나 앉혀주겠습니다. 그냥 소설을 써보는 거죠. 그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영화 한 편 그냥 시나리오 써보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 뭐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그 보수 언론들이나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왜 아직도 트럼프하고 통화를 못하냐? 그거는 트럼프가 뭐 인선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뭐도 마음에 안 들고 중국하고 친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중국하고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고 자관 이 이재명의 그런 스탠스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계속 거절하고 그런 거 아니냐? 아마 모르긴 몰라요. 뭐 국무회의 때문에 바빠서 못 챙겼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국민을 갖다가 좀 개돼지로 보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국힘 얘기를 좀 할 거지만 정말 국민을 갖다가 아직도 개돼지로 보는 그런 정치인들은요, 빨리 좀 퇴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예? 정말 강원도민들 정말 그 다음에 총선할 때 보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갖다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지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예? 이게 뭐 임종석이 뭐 오산에서 무슨 오선을 했다. 그걸 갖고 말이 되느냐? 어떻게 임종석 같은 사람이 뭐 오산에서 오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야. 그러면 뭐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국힘은 다른가요? 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뭐 3선, 4선, 5선을 하고 똑같은 지역구에서 예? 그 지역구민들 그 뽑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뽑는 겁니까? 예? 맨날 임종석 후보가 한 거 없다, 한 거 없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국힘의 그 의원들은 한 거 계세요? 예? 내놔보세요. 뭘 했어요 도대체? 근데 왜 자꾸 뽑아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정말 좀 그런 정치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수위 조절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페이스북에 이 정도 썼으면 또 기자회견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재명을 딥다 공격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 페이스북에는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한통용 방송을 갖다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제가 이거는 뭐야 역사의 기록이다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게 불리한 방송이건 유리한 방송이건 한 번도 제가 한 방송을 갖다가 제 스스로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제 방송 오래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스스로 뭐 해갖고 야 이거는 좀 애매하고 좀 찝찝하니까 방송을 내리지 알고 내린 방송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제가 뭐 욕을 먹던 뭘 먹던 간에 저는 이걸 갖다가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꼭 필요한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게 설사 욕을 먹고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동훈도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지금은 한동훈도 알 거야. 왜?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지금은 이재명하고 맞짱 뜰 때가 아니라 일단은 보류해놓고 지금은 뭐야? 국힘에 들어가서 치윤을 청산할 때다.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재명의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이재명의 그거를 확실히 찍고 넘어갔다.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더 확전을 해갖고 확대 전쟁을 해갖고 이걸 갖다가 뭐 언론 인터뷰 되고 딥다 까대거나 무슨 성명을 내거나 이런 짓은 지금 안 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아직도 176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하는 순간 184분 좀 늘어났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그래서 좀 이 방송들이 널리 널리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막 애간장을 태우는 트럼프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들어줄 거냐? 아니죠. 뭐 말로는 여기서 뭐 통화를 갖다가 조율 중이다, 뭐다, 뭐 해갖고 뭐 국무회의 때문에 바빠갖고 지금 그걸 못 챙기고 있다. 이거는 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개짖는 소리죠. 아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영순위 아닙니까? 지금 영순위?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어떻게든지 싹싹 빌든 뭐를 하든 뭘 좌우간 내주든 뭐를 하든 좌우간 싹싹 빌든 통화를 해야 돼. 1분이라도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화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언론에다가. 그런데 무슨 놈의 국무회의가 지금 뭐 아니 국무회의를 왜 해요? 그냥 아니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무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법을 갖다가 만들고 싶으면 다 말고 뭐 특검법 3개 통과시키면 다 하고 오늘 너무 웃기는 해프닝을 봤는데 왜 특검법 3개가 통과됐다고 어제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3개가 통과됐다고. 그 통과는 이제 과반이 있으면 됩니다. 안철수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이명박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아니,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힘의 당대표로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이게 아니 이재명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지금 그게 민주당이 통과시킨 게 부당하니까 거부권을 해당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최상병 특검 거부권. 그래서 다시 국회로 와 갖고 3분의 2가 표결할 수 있게 해 달라. 장난칩니까 지금? 예? 안철수 씨 지금 장난치세요? 아니 완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봉숭아학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정치에는 어느 정도 쇼맨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쇼맨십도 정도 것이지. 아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냥 행사가 됩니까 그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 이 통화 뭐 조율이고 자시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옛날에는 그 일론 머스크 해갖고 여러분 그 트럼프 취임식에 보면은요 이런 그 영상이 있어요. 혹시 영상 그 보셨는지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소개를 해줬는데 영상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백악관 안에서 막 이제 이제 축하 사진을 막 찍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 사진을 갖다가 찍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가족 사진을 갖다가 딱 찍는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요. 트럼프 딸이 거기 이렇게 이제 가족 사진 찍으려고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일론 어디 있냐 일론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딸이 들어가려다가 머쓱해 갖고 컴백 컴백하고 일론이 조그만 애를 갖다가 자기 아들을 안고 그렇게 해서 합류해서 사진 찍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 않았으면 대통령 되기 쉽지 않았겠죠.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압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요.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은 연예인들, 뭐 유명한 가수들, 뭐 배우들이 다 그 민주당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쪽 공화당에는요. 특별히 이렇다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일론 머스크였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 유명세도 유명세지만 일론 머스크가요. 이 기부금을 할 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금했습니다. 이 선거 캠프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는 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정말 조 단위, 10조 단위 자우간 그냥 어마무시한 단위로다가 했습니다. 후원을 갖다 해갖고 그 엄청난 돈으로 선거에 이겼다. 자,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매우 실망했다. 일론과 사이 좋았는데 앞으로 그럴지는 모르겠다. 일론 머스크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선거에 젖을 것이다.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이네. 트럼프 탄핵 주장에 예스 그냥 탄핵해버리자. 일론도 뿔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트럼프가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미칠 만도 한 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뭡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뭐 자국 미국 위주로 뭘 한다요 관세를 갖다가 엄청 막 때리고 있잖아요. 때리고 그런데 이게 관세를 때리면 미국이 잘 될 것 같지만 이 중요한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의 부품 100%를 갖다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에서 조립은 할 수 있죠. 여기저기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차를 한다 만드는데요. 그 부품이 한 4-500개 정도 들어갑니다. 뭐 나사부터 시작해서 모터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서 조그만 무슨 그건 뭐죠? 그 전기 돌리는 뭐 그런 거부터 잠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타이어 무슨 필 얼라이먼트 잠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조합이 돼야 차 한 대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 부품이 다 미국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은 뭐예요? 어떤 경우 타이어는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고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와야 되고 어떤 부품은 어디 또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와야 되고 차가 어떤 거는 또 배터리는 또 한국에서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다 관세를 갖다가 매겨 버리니까 이게 원가가요. 갑자기 그냥 30% 40%가 그냥 훅 상승해 버려. 똑같은 차인데.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쉽게 얘기하면 1억에 팔았던 차인데 오늘은 원가 상승이 40% 되는 바람에 1억 4천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차가 팔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14%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시총이 200조가 출발. 생돈 200조가 날아간 거예요.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뚜껑 열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 튀기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싸우고 있다. 자, 이런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런 사람이 트럼프인데 아니 일론 머스크하고 이재명하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더 위 아닐까요? 한 수 위가 아닐까요? 예? 자, 지금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트럼프가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특별히 줄 게 없잖아요. 뭘 주죠? 이재명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트럼프는 이재명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있기 때문에 뭐 안보적인 어떤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가 이게 휘청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재명한테 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트럼프한테 줄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주도권을 갖다가 트럼프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지금 죽을 맛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벌써 3일째 통화를 안 했다는 거 보면 이거 이상신호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딥다 공격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지금 마음이 편하진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제 뭐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보면요. 이게 이제 보수 유튜브, 그러니까 극우 말고 뭐 친한동훈 쪽에 제대로 된 그런 그 유튜브를 갖다가 보면 아주 신이 났어요. 왜 이재명이 지금 3일째 통화를 못 하니까 아이고. 요즘 저도 건강이 안 좋아.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내일 그 세부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딸이 그 미국에 그 UCLA 졸업하고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5년 선교 풀타임으로 미국 그 선교 단체에서 같이 하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이제 내일 만나는 거죠. 내일 세부에서 일주일 동안 뭐 이러저러한 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조언을 갖다가 얻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은요 그럴 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냥 우리가 지레짐작 우리는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미리미리 고생하지 말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갖다가 해준단 말이지 부모님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애들은 어떻게 받느냐, 정말 참견을 말하고 꼰대짓하고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요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뭐 고생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뭔가 필요할 때는 부모님한테 그래도 뭐 더 많이 살았으니까 인생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갖고 인제 질문하러 오는 거죠. 물어보러 의논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물어볼 때 대답해 주는 게 맞다. 물어보기 전에 잘 되라고 대답해 주는 거는 뭐예요? 꼰대짓이고 참견이고 잔소리다. 네, 그걸 명확히 알고 계시라.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물어오면 앞으로 뭐라고 살을까요? 뭐 내 생각은 이렇고 저런데 그럼 제가 또 컨설턴트 20년 경력 아닙니까? 조리 있게 잘 좀 설명을 갖다가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방송이 좀 불투명해요. 거기 인터넷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딸아이가 또 저녁 먹으면서 주구장창 붙잡고서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야 스탑. 너 지금 유튜브 켜야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5년 만에 또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가 되면 제가 그냥 방송을 짬이 나는 대로 수시로 하겠습니다. 뭐 낮에 하든 뭐 아침에 하든 점심 저녁에 하든 되면은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되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친한동계 유튜버들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신이 나 있어요. 왜? 너무 까기 좋은 소재가 너무 명확하잖아. 예? 그리고 이재명이 어쩔 수가 없잖아. 아니 트럼프가 뭐를 갖다가 통화를 받아주고 협상이, 제가 그랬잖아요. 통화를 그냥 전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국가가 내는 통하기 전에 실무진끼리 조율이 돼 갖고 딱 타결이 된 다음에 그래야 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실무진끼리 이게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야. 분명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라. 왜? 아니 경고 메시지를 했잖아요. 우려가 된다, 중국이. 그러니까 너 친중을 갖다 할 거면 확실하게 친중하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하고는 땡이고. 네가 친중을 안 할 생각이다. 그럼 중국하고 선을 그어. 그러면 우리가 통화할게. 지금 이 협상이 물밑에서 계속 오고 가는 거 아닐까요? 예?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줄 수도 없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줄 수도 없고 이 들어주자니 시진핑이 또 때리겠고 안 들어주자니 이건 또 내가 체면이 아니고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 사정을 봐줄 사람입니까? 절대 트럼프는 아니 관세를 지금 100% 150%씩 막 때리고 있는데 트럼프 성격상 사정을 봐주는 성격이 아니죠.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돼서 지금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 친한동훈계나 이런 쪽에서 이재명을 이렇게 이거 갖고 막 때리면 안 된다. 왜 때리면 안 되느냐? 그냥 한동훈이 얘기한 대로 그냥 역사 기록이다. 이런 게 있어서 이건 이렇게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 선에서 멈춰야 돼요. 자꾸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문제다 인정을 못 받는데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는 이재명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나중에 때려도 돼요. 지금 이재명은 언제 때리느냐? 이게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2가지 범죄로 인해 갖고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때릴 시기는요. 1년이나 2년. 그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고 1심이 나오고 2심이 나오고 이게 윤곽이 나왔을 때에 그때 타이밍 잡아서 해야지 지금 한다고 뭐 무슨 데미지가 입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분풀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분풀이 내지는 코인팔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슈퍼챗이나 받을 수는 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갖고는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멈추시라. 일단은 그 정도 적정선에서 멈추시고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목숨을 걸 건 뭐냐? 권성동과 그 떨거지들 한동훈 말에 의하면 친윤 떨거지들을 청산하는 게 영순이다. 예. 그래갖고 이 얘기를 갖다가 집요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이죠. 지금 이재명 얘기를 갖다가 띄울 때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지금 친윤 얘기를 해야 돼요. 친윤 청산 얘기를 갖다가 주구장창 24시간 해야 된다. 자,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단독 권성동, 이게 어제 나온 기사죠. 예. 단독, 이게 한국일보에서 단독을 친 건데 권성동이 김영태를 찾아가 사퇴를 압박했다. 같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왜 같이 물러야 된다고 했을까요?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권성동 사퇴 표명했으나 당분간 왜냐하면 이게 대행 체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든지 대통령이 뭐 문제 생기면 대행이 있잖아요. 뭐 국무총리가 대행한다든. 이게 정말 골 때린 게 뭐냐면 정말 국힘의 당원 당규는요. 그냥 지 멋대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을 경우에 누가 대행한다, 원내대표를 대행한다. 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해도 권성동이 끝까지 원내대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김사태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임일건. 그러니까 김영태가 만약에 사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권성동이 아직 권성동 이게 대행 체제가 없기 때문에 권성동이 또 지 입맛에 맞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태 의원들에게 거치 일임하고 의견 듣고 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측 사퇴 압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가 뭐냐? 지금 언론에 나온 걸 종합해 보면 제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뭐 권성동 옆에 있어서 김종대 옆에 있어서 너 어떻게 알아? 다 우리는 기사 보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아? 뉴스 보고 기사 보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뉴스와 기사를 갖다 종합해 보면 내용은 이렇게 된 거예요. 권성동이 의총을 했잖아요. 의총에서 권성동도 버티고 싶었겠죠. 하지만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완전 책임론 그거였고 한동훈 기사가 100개가 넘게 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싹 돌아가니까 권성동이 이거 계속 버텼다가는 더 짱돌을 맞겠다. 그래갖고 의총에서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만
대행 체제가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사퇴했을 때 원내대표 대행을 갖다가 규정이 있어요. 뭐 누가 대행체 뭐 무슨 수석이 대행한다는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행 체제가 없기 때문에 역할은 원내대표 역할을 갖다가 원내대표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민주당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뭐 일정 조율하고 이런 협의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박찬대하고 계속해 갖고 권성동이 하겠다. 사표는 냈지만 그런데 그 사표 내기 전에 김용태를 찾아가 갖고 권성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러나겠다. 내가 사의 표명할 테니 네가 따라서 왜 의총이 다 김용태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자, 의총을 할 때 내가 먼저 사의를 표명할 테니 그 다음에 네가 아이고 원내대표도 사의 표명하는데 비대위원장도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따라와 주라. 같이 생각했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언론 내용, 보도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야. 권성동, 김영철 찾아가 사퇴 압박 같이 물러나자. 내가 먼저 사표 낼 테니까 너도 따라서 사의를 표명해다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언론에 쫙 돌았거든요. 한국일보 단독치고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가 TV조선인가 또 기사를 써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권성동이 시급한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떻게 알림이 떴느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이게 권성동이죠. 원내대표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김영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런 알람을 뜨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유튜브에서 퍼나르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은 사법 조치, 고발 조치를 물사하겠다. 정말 요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세상에 탄 것 같아. 아니, 그거 고발 조치하는 거는 민주당 전매 특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 민주당에서도 이거 언제 깜방 가나, 언제 고발당할까 마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힘도 이재명 닮아가 뭐 하면 뻑하면 고발 조치해갖고 깜방 보내겠다는 거야. 완전히 이게 뭐 철권 정치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공포 정치를 갖다가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국힘이나 민주나 똑같이 국민들을 겁박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친윤들의 꼼수고 권성동의 꼼수냐? 이런 거예요. 지금 김용태의 임기는 언제까지냐? 6월 30일까지입니다. 왜 임기가 정해 있느냐? 권영세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예요. 근데 권영세가 나중에 책임지고 뭐요? 엎어치기 한독수로 엎어치기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서겠다. 그러니까 자녀 임기가 남은 거야. 그걸 갖다가 김용태가 한 거죠. 그러니까 김용태의 임기는 권영세의 자녀 임기인 6월 30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용태가 의총 앞에서 제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친윤들의 어떤 꼼수가 있느냐? 자, 따라서 이제 사표를 내잖아요. 자, 원내대표가 사표 냈습니다. 권성동이. 그다음에 만약에 어제 그 김용태가 그냥 그 수긍을 해갖고 원내대표 사표 내니까 그냥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를 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당대표가 공석이 돼요. 대책위원장이 이제 공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누가 임명할 수 있느냐? 원내대표가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권성동이죠. 그러니까 권성동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러면 임명이 되면요. 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 되느냐? 원래 1년이에요. 1년이고 연장해서 또 1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비상대책위원장을 길게는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꼼수냐? 조기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임명을 갖다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아바타, 친윤의 아바타를 임명해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아니, 당원 당규상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1년이다. 그러니까 1년이면 뭐요? 내년 지방선거까지예요. 예. 내년 그 26년에 6월 3일 날 지방선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방선거까지 그냥 자기가 당대표인 거야.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니까. 자, 그런 꼼수를 갖다가 김영세가 지금 안 들어주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김용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그 친윤 청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해갖고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용태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9일 날, 9일이 월요일이죠. 그러면 김용태의 거취를 9일 날 결정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용태가 어제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내쫓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내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동혁을 비롯해 갖고 거기 뭡니까? 그 최고위원이 그 의결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구성이 안 될 수 있도록 뭐 장동혁, 진정호 이렇게 줄줄이 갖고 결국은 그런 뭐야? 그 깨져버리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똑같은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그 같이 비대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다 내버렸어요. 지금 김용태 하나만 딸랑 놓고 비대위원장만 딱 맡고 쉽게 해서 최고위원들이 다 없어진 거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위원들 없어지고 당대표만은 딸랑 남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해체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이 국힘의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되느냐. 당대표는 최고위원들이 다 일괄 사표되면은 당대표도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대위원장은요. 그게 아닌 거야. 웃겨. 아니 사실은 당대표는 선출직이고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이잖아요. 우리가 선출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출직이 더 강력한 파워를 주고 좋은 조건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 있어요. 선출직인 당대표는 최고위원이 다 사표를 내면은 자동으로 그냥 쫓겨나야 되고 비대위원장은요. 비대위원들이 다 사표를 내더라도 쫓겨나질 않아요. 버티면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 김용태 쉽게 해서 김용태가 끝까지 버티겠다 생각하면 그냥 김용태가 끝까지 비대위원장 버티고요. 왜? 당원 당규가 쫓겨나게 돼 있지 않아요. 버티고 새로이 비대위원을 그냥 임명하면 돼. 신규로. 아 그래 너 싫어? 그럼 가. 다 가. 다 가고 야 나하고 같이 의기투합할 사람 손 들어봐. 그래갖고 너 해갖고 그냥 서너 명 다시 임명을 하면 돼요.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김용태가 맘먹고 버티면은 6월 30일까지 버틸 수 있어요. 자, 지금 김용태한테 우리가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김용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요, 우리는 친윤하고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 개싸움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정치고 자시고 간에 우리 한동훈이 친윤에서 친윤을 청산할 수 있다. 이러면은요, 그게 무슨 뭐 부지깽이가 됐건 무슨 놈의 뭐 쓰레기가 됐건 무슨 건빵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쓸 수 있는 거는요, 다 써야 돼요. 이게 진흙탕 싸움이야. 딴 게 진흙탕 싸움하고 개싸움 하는요, 체면이 없다는 거야. 명분이고 자시고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국힘에 들어가서 진흙탕 싸움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선택을 갖다가 한동훈이 했다. 그럼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6월 4일 방송에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한통영 채널 뭐 10만 구독자 내가 포기했다고. 왜 우리는 개싸움을 해야 돼. 진흙탕 싸움에 우하게 싸울 수가 없어 이제는. 개처럼 싸우고 미친 듯이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진흙을 묻힐 수밖에 없고 우리 몸에도 피를 갖다가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가 자기 정치를 하던 뭐건 간에 필요하면은 갖다 써야 돼요. 지금은 뭐냐? 김용태를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태가 버텨야 돼요. 그래서 김용태로 하여금 버텨서 어쨌든 자기가 지금 당대표 아닙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뭐 원내대표 뭐 사표를 내건 간에 본인이 당대표잖아요. 그냥 당대표 그냥 이름으로 조기 전대를 선대해야 돼요. 예. 우리는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이렇게. 당대표가 그냥 밀어붙여야 돼.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친윤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 거지. 아직 정신을 못. 그 여론몰이가 왜 가능하느냐?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여론몰이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후보자 지지대 당선 저지인데 여기 보세요. 이재명을 갖다가 뽑은 사람
뭐야 67%가 자발적으로 정말 이재명을 좋아해서 뽑은 겁니다. 그다음에 28%는 뭐야? 국힘이 대통령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지만 국힘 후보가 대통령 기했고 뽑았다는 거야. 근데 김문수 투표자를 한번 보세요. 김문수 투표자를 보면 57%는요, 정말 김문수가 좋아서 뽑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자통당도 들어가 있고, 뭐, 구구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겠죠. 예, 김문수 57%. 근데 거기에 거의 비슷한 40% 정도가, 41%, 예, 41% 정도는 뭐냐, 김문수 너무너무 싫은데, 누구 때문에 김문수를 찍었느냐? 이재명 되는 건 막으려고 찍었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용태가 좀 버텨주잖아요. 그래서 김용태가 의총을 갖다가 다시 9일 날 의총을 다시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김용태가 이왕 좀 하는 거, 그 조금 좀 버텨줘 갖고 아예 폭탄 선언을 하라는 거죠. 아니 그게 자기 정치 얼마나 멋있어. 김용태 씨, 그건 멋있는 거야. 멋있는, 여기서 그냥 힘없이 그냥 쫓겨나가면 그거 자기 정치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김용태 씨. 그러니까 월요일 날 딱 의총을 딱 했을 때 폭탄 선언하세요. 자, 내가 6월 30일까지 하고 내가 뭘 갖다가 스타트하고 끝내겠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갖다가 스타트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 친윤이 아직 많잖아요. 친윤은 아직도 한 8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친윤이 뭔 놈의 조기 전대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해갖고 그걸 부결시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장외에서 여론전을 해야 돼. 왜? 그 얘기를 갖다가 김용태가 나와갖고 나는 왜냐면 그 의총은 비공개잖아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카메라맨이 들어가서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태가 그 폭탄 선언을 하고 거기서 부결을 갖다가 왜 뭐 투표하자고 그럴까? 보나마는 그때 한동훈 때도 그랬잖아요. 뭐 탄핵을 갖다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투표하자 그래갖고 결국 탄핵 반대를 갖다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태가 다행히도 지금 이 탄핵 반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뒤집어야 된다. 당론을 뒤집어야 된다. 지금 그거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김용태 씨가 조기 전당대회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반대를 할 거란 말이야. 통과가 안 될 거란. 그러면 나와 갖고 여론전을 해야 돼. 장외전을 해야 돼. 아직도 국힘은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서 지금 척산이 돼야 됐다. 이걸 갖다가 열심히 그러면 기자들이 얼마나 그거 좋은 기사거리입니까? 뭐 조중동 할 거 없이 저간 뭐 온갖 언론들이 그냥 완전 폭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권성동 정치 못 차렸다. 권영세 계속 막 이렇게 치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의총을 여세요. 예? 아니 아직까지는 당대표잖아 김용태 씨가 두 번째 의총을 열어갖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라는 거지. 조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대표를 갖다가 줄게 해야 됩니다. 전당대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대 못하죠. 아니 여론조사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무슨 수로 거기다가 또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김용태의 역할은 뭐냐? 그냥 빨아뭉개지 못하게. 권영세가 그 뭐야 김용태까지 그냥 사표 내고 지가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비상대청 다지해갖고 임기 1년이니까 보장된 게 그래갖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냥 뭉개고 가려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못하고 그걸 막고 김용태 스스로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당대표를 갖다가 선출되게 해야 돼. 그 장만 깔아주면 김용태가 그 장만 깔아주면 그 다음은 누구 몫이냐? 한동훈의 추종 세력의 몫이다. 왜? 판을 깔아줬으니 이게 판이 깔려야 뭘 해볼 거 아니야. 하지만 한동훈이 지금 판을 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동훈이 뭐 무슨 직책이 있습니까? 친한이 무슨 뭐 16명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음, 정말 나는 김용태 씨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는 이걸 꿈에도 생각 못 했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야. 이 한동훈이 사느냐 죽느냐에 김용태의 조기 전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김용태가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가 한동훈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게 돼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용태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 됐건 뭐가 페이스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용태 씨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좀 써줘. 조기 전대 적극 찬성. 예? 조기 전대 꼭 이뤄주세요.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김용태 혹시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전화를 많이 걸어주세요. 김용태 그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래갖고 응원합니다. 조기 전대 꼭 이뤄주세요. 정말 저희 소원입니다. 국힘은 변해야 됩니다. 김용태를 지금은 응원하시라.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항상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진흙탕 싸움에서 한동훈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운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인 싸움이고 진흙탕 싸움이고 개싸움이다. 여러분 개들 싸우는 거 보였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너무 자주 봐. 필리핀은요 동네마다 왜 이렇게 개들이 많은지 떠도는 개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있는데도 헤어를 안 해. 예, 그러니까 야구한 밤이 되면요 개가 막 20마리씩 모여갖고 막 떼싸움을 해요. 물론 알파하고 브라보는 제가 내놓질 않기 때문에 2층 베란다에서 열심히 지저댑니다. 예. 개싸움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털이 뜯기고 목이 뜯기고 귀가 뜯기고 뭐 봐주는 게 없습니다. 개싸움 할 때는 왜 자기가 물어뜯지 않으면 자기가 물려 죽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동훈이 무슨 신사 차릴 것 데리고 뭐 하고 없습니다. 예. 김용태도 쓸 수 있으면 100% 응원해 갖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야 된다. 그게 개싸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략적인 선택. 이재명은 지금 깔 때가 아닙니다. 예, 너무 신나갖고 막 이재명 코너에 물렸다고 해갖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 자기가 뭐 슈퍼챗 받고 돈은 버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한테는 아무 백해무익한 게 지금 이재명 까는 거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까봐야 뭐가 속 시원해. 예, 그렇다고 뭐 대통령을 내려옵니까? 그래서 대통령 내려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카타르시스예요. 예. 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김용태 다음 주가 너무 중요하니까 김용태를 응원을 많이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정형 방송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강명숙님, 동그라미님, 한효준님, 라떼아이스님, 정경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후원해 주신 분 민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강명숙님께서 5만 원 구독 후원 계좌로 이렇게 큰 금액을 부어주시고 또 슈퍼챗으로 민님이 호주에서 호주 달러로 100달러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아직도 200분이 보고 계시는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이런 영상은요, 제가 뭐 돈을 바라진 않습니다. 지금 이거 듣고 엄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동훈을 살리려면 이게 한 방향으로 딱 이렇게 결집을 해갖고 딱 뚫어야 이게 뚫리는데 어떤 놈은 이런 얘기하고 어떤 놈은 저런 얘기, 어떤 놈은 이재명 뒤딱 까버리고 어떤 놈은 뭐 얘기하고 이러면요, 또 한동훈이 또 힘을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좀 포커싱하게 좀 이렇게 좀 제 뜻이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뭐야 그 신영님께서 뭐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님이 카톡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 신영님하고 하려면 그 카톡에 보이스톡이 있잖아요. 글로 통화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 통화가 잘 안 돼요. 필리핀이. 보이스톡을 해야 되니까 그 신영님이 제가 그 입력을 해놨거든요. 아마 그 카톡 아이디가 뜰 것 같습니다. 예, 서로 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보이스톡을 좀 하십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여왕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여왕님 전화번호 받아갖고 핸드폰에 입력했거든요. 입력하면 뭐 몇 시간 지나면 그 카톡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여러분께서 써주신 그 책글을 갖다가 읽으면서
또 못다한 설명을 갖다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권명아님, 한동훈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겠어요. 이재명 너무 고용감도 자제하면 좋겠어요. 혼자만 미움받아요. 예, 맞습니다. 유비 유자님, 공감합니다. 이거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수님, 10시에 라방한다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라방이네요. 또 들어야겠네. 내일 또 갈 준비를 아직 짐도 못 챙겼는데, 어쨌든 들어야겠네요. 또. 아, 권명아님, 왕따 대통령 됐어요. 이재명. 예, 와, 10시 라방 봐야지. 예, 저도 보겠습니다. 아는님, 오늘 저녁 10시에 라방한답니다. 한 대표는 무조건 당대표도 해야 하지만 의원 배지를 달아야 합니다. 이쪽 저쪽 대통령 다 또라이. 아, 의원 배지 달면 좋죠. 아, 그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친윤을 척결하고 이제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6월 3일 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뭐냐면 서울시장이죠. 제가 그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통령이 만약에 안 되면 서울시장. 그래서 서울시장 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들어보니까 6월 3일 날 우리가 선거할 때 보궐선거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궐선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을 선택하든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선택하든 예, 그렇게 해갖고 한번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금부터 친윤 청산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는 당분간 좀 하지 말자. 이재명 공격이나 이재명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친윤을 청산할 수 있을까? 그 얘기만 주구장창 주구장창 한번 여론몰이를 한번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주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켜보니 방송되네요.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동그라미님 이왕 대통령 됐으니 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정말 그러길 바라죠. 예. 아내님 트럼프는 공산당이라 한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지금 외교 관계 지금 이렇게 했어요. 예. 사필경이 언론에서는 못 팔게 오면 초대했는데 안 갔다 왔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초대를 갖다가 했어도 초대를 뭐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초대를 했어도 아마 미국 대사나 이게 참석을 안 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버티는 거면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예. 동그라미니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던 아이고 기억하시네. 예. 그런 시절에는 계엄이 먹혔다. 전두환의 계엄이 먹혔다. 베로크님 대통령 된 것은 도마 위에 올라진 생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포를 뜨고 살을 바르고 뼈가 추려질 때까지 작은 작은 포를 뜬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네요. 예. 아이고, 스페너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그라미님. 예. 정말 저희 스페너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베로카님, 낱낱이 이재명 가족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마도 이제 공인이 되면 다 밝혀지죠. 문재인도 뭐 딸 뭐 태국 가고 뭐 이런 거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비밀리에 가서도 다 밝혀지죠. 라떼 아이스님, 반갑습니다. 책임당하면 목표 못 채워 속상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이고,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 전도한테 장발 잡아서 삼천교육대 예. 육천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서인정님, 당연하지요. 나라가 엉망이네요. 유전생 한동훈이 제명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초밥 과일은 어디 가고 김밥이라뇨. 다음에 일자 한 분의 빨래빛 등장하나요? 예. 중국, 러시아 눈치 보느라 나토에도 참석 안 한다는 듯. 그러니까 그만큼 김밥을 내놓을 만큼 이재명이 지금 다급했다는 거예요. 예.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급했다. 서인정님, 윤건희 괴물, 권성동 탈당이 답이다. 친윤들 모조리 사퇴하라. 책임당원들 국힘지지 못함. 왕교윤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왕교윤님. 예, 블루마운틴 아이고야 철수씨 할 소리를 해야지. 글쎄 말에 어이가 없지 않습니다. 예. 사필규정님 트럼프 쭉 계속하세요. 다운님 현명하신 헌정형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몽이님 다운 가입은 한동훈 지
자, 유튜버들이 많이 애써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죠. 예, 다른이 용태 버텨주시라. 예, 몽이님, 최고위원들, 예, 다 사퇴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위원이 그 이제 맞아요. 비대위원들이죠. 예. 푸른 소남님, 안녕하세요. 오늘 밤 10시 한동훈 나방한답니다. 예, 다 같이 봅시다. 예.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다. 한동훈도 좀 힘이 많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삐쩍 말라갖고. 예, 응원을 많이 해줍시다. 사필 형님, 용태, 버텨라, 화이팅! 예, 아이고, 푸른수나무님, 예, 반갑습니다. 석지 낙고기님, 용태, 버티라. 예, 예, 바로님, 김용태, 으쌰으쌰, 김현웅님, 건강하세요. 신디 송님, 김용태 의원, 용기를 갖고 보수를 재편합시다. 응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김용태 의원이 중요한 역할에 서 있기 때문에 응원을 많이 좀 해주길 바랍니다. 윤성님이랑은 통화하셨을까요? 아, 제가 아직 전화번호 못 받았고요. 그 뭐죠? 신여왕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아마 신여왕님이 저한테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신여왕님하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네, 아이고 김현웅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가만 있어봐. 이게 끝이 아니네요. 또 있어. 예, 전정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켜보니 방송 잘 되네요.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사필위원님, 보궐선거 인천계양도 한다네요. 아, 그렇구나. 인천계양,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인천계양은 완전 좌파 지역인데, 그거 좀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러네요. 신디송님,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시장 중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염두에 줬을 때는요, 서울시장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항상 그랬죠. 그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이명박 모델을 가자. 이명박이 서울시장 해갖고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 힘으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치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을 바꾸고 뭐를 하고 이런 걸 갖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하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국회의원보다 서울시장 자리가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경원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나경원 벌써 몇 선이에요? 5선이에요? 몇 선이에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되려고 그렇게 그냥 안달이 나갖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300명이지만 장관 자리는 딱 정해 있지 않습니까? 15에서 20로 딱 정해. 국회의원 엄청 많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경기도지사 하나밖에 없고 서울시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서울시장이 답이다. 예, 열정님 통화 파이팅. 예. 아, 아이고 주니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여행 잘 다녀오셨죠? 예, 서울시장 제안 한종영 쌤 유일하고 참신하긴 함. 다른 사람들은 추천을 안 해. 다 국회의원 되라고 그러지 서울시장 되라고 그러질 않아. 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날 기회가 되면 양쪽의 장단점을 갖다가 수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 음,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 선택하시라. 이렇게 제가 딱 2시간이면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 만나서 2시간이면 된다. 예, 신희송님, 김종혁, 김영태와 통한, 끝까지 버틸 거고, 다음 주에 사표 표명한다는데요. 아, 끝까지 버틴다고요? 아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 아니, 버텨줘야 돼요. 신디송님, 아이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김용태의 역할은 그거 하면 좀 딱 해줘라. 조기, 조기로다가, 당대표 선거. 예? 조기 전당대회를 오픈만 좀 해주시라. 오픈만 좀 해주시면 정말 100% 김용태의 역할을 인정해주겠습니다. 그럼. 예, 인정해주겠습니다. 길이길이 인정해주겠습니다. 예. 주니키님, 한동혁 쌤, 수학 분석 못 참지.
그렇습니다. 예. 정유진, 예. 좀 이따 이제 10시에 라방 한다니까, 다 가서 좀, 응원해 주십시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20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석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은,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세부에 가서, 딸 아이하고, 5년 동안 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느라고. 예. 이러저런 막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중간에 짬짬이 만나 갖고 이런 얘기를 들었긴 했지만 그게 뭐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아주 충분히 잡고 얘기하면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갖다 막 쏟아낼 텐데 그래서 방송이 되더라도요. 이 오후 7시에 이렇게 7시 반에 이렇게 레귤러하게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가서 상황을 보고 수시로 뭐 아침, 점심, 저녁에 수시로 제가 번개 방송 내지는 정기 방송, 예, 어쨌든 수시로 키겠습니다. 방송이 되면. 자,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